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힘줘서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이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광방시대. 이제 우리 서울 성곽 보시면 아시죠? 꽤 많이 길게 돼 있고,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보수들 했고, 옛날부터 태조, 세종, 뭐 숙종, 순조 때 대대적으로 보수들을 합니다. 이제 그 성곽들에 보면은 그 성돌에 각자 성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각이 세길각자, 조각할 때 각자예요. 글자 잘자. 그러니까 조각된, 글씨가 조각된 성에 쓰인 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구역인지 구간 줄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담당한 군현명.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걸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근 지역의 인근 지역의 백성들이, 그죠? 그 군수나 수령들이 이걸 담당해서 그 성벽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군현명. 그리고 감독관, 엔지니어들의 이름과 직책까지도 다 써있다.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서울성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곳곳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지역, 어느 구간에 쓰인 돌이면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군현명 담당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감독하고 어느 사람이 엔지니어로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 일단 태조 때 이렇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게 관방시대인데, 이 서울성곽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일단 태조 때 쌓으려고 하는데 전부 제대로 쌓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석성과 토성을 나눠서 쌓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산재.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재료로 쌓아요. 그래서 산재는 돌을 구하기 쉬우니까 석성으로 쌓고요. 평지는 돌을 운반하기 힘들잖아. 돌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흙으로 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성은 산지, 산에서나 혹은 성문 근처는 성하고 연결시키려면 흙이랑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 물로 지었다. 그래서 산지와 성문 근처는 석성을 쌓고 평지는 토성으로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평지에 쌓은 토성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고쳐보려고 해요. 뒤에 왕들이. 그래서 이 태조 때는 보시다시피 이거 외워야, 그러니까 보수나 실척하시는 분은 이거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석을 거칠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그렇죠. 그렇다 이제 허튼 층 쌓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적당히 그랭이 뜨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아주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칠게 쌓았다니까. 진짜 쌓기. 그러고 있다가 2차 특조는 약간 무시하시고, 세종 때 역시 달라요. 기존에 평지에다 쌓은 토성이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토성 부분을 석성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역시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옥수수를 좀 다듬었습니다. 아까 자연석 거칠게 쌓지, 층도 이렇게 레이어도 맞춰가면서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양도성 거기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워딩은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옥수수 같지 않아?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 이따가 할 텐데, 동대문 지역 세종에 이제 옥한 수문, 익한 수문인데, 이 옥한 수문은 뭐냐면은 이게 이따가 할 텐데, 요거만 그냥 줄 쳐놓고 있으세요. 이따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 세종 때 할 겁니다. 예, 이따가 요것만 좀 줄 쳐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건 청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이거는 저 남산에서 온 물이 모이는 곳인데, 예, 하여간 그 얘기고, 이제 숙종으로 넘어갑니다. 예, 숙종. 숙종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다 석성으로 이제 개축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무너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진 곳이면 그 대대적으로 그거는 새로 만듭니다. 완전히 헐어내고 그 부분을, 그렇죠? 새로 개축을 합니다. 이때 쓰인 돌이 40cm에서 45cm 방향입니다. 약 1.5척? 작은 척수로 했을 때는 뭐 2척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 약간 옆으로,
그쵸? 정사각형인가?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숙종 때 되고, 그 다음에 순조 때는 돌이 약간 커져요. 60cm, 60 곱하기 60. 정확히 600 곱하기 600이지. 그래서 정방형 돌을 이렇게 썼다. 진짜. 요런 느낌. 보수나 실측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확히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까 가로, 세로 뭐 이거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잘 써놓으시고, 암기를 하십시오. 이거 한양도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딩에 다 써 있어요. 이것들을 아까 도시카에서 그림으로 옮겼던 거잖아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각각 왕조에 따라 보면은 보십시오. 왕에 따라 쓰인 돌들이 완전히 다르고 구간이, 그래서 어느 왕 때 수리했는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한 구간에서도. 그쵸? 이쪽은 이제 태조 때 만든 거였죠. 여기는 태조 때. 이 태조 때 만든 건데 숙종 때 고쳤다는 걸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 볼까요? 네. 보시면은 경복궁 쪽에 북악산이 있죠. 그래서 서쪽에 인왕산이 있고 험한 산입니다. 동쪽에는 낙산이 있어요. 약간 얘에 비해서는 지세가 약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산, 목명산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산을 내사산이라고 그래요. 내사산. 안에 있는, 성곽 안에 있는 네 가지 산. 백악은 이제 북악이라고 하고, 그쵸? 그래서 북악, 인왕, 남산, 목명, 남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평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태조가 산지는 구하기 쉬운 돌로 짓고요. 석성으로. 평지는 그걸로 지었지. 토성으로 지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쵸. 성문 근처는 뭘로 했다? 그쵸. 돌로 조금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설명을 하나 좀 약간 잘못됐는데 보십시다. 우리 흥인지문, 돈인문, 그쵸? 숙례, 인이 예지신이잖아. 우리 다 했잖아. 근데 숙종문은 정확히 인이 예지신이 아니죠. 홍지문이죠. 나중에 그 홍지문이 하나 옆에 더 생기잖아요. 그 홍지문 여기 하나 써놓으세요. 정확히는 홍지문이죠. 숙종문 때문에 인이 예지를 대응시킨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 잘못됐죠. 이게 숙종문이 아니라 홍지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내사산이죠. 총 4개의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청계천을 모입니다. 이 청계천은 태종 때 만든 거예요. 태종. 세종의 아버지. 이 내사산이죠. 이 4개의 산에서 물이 흘러갖고 이 청계천을 모입니다. 그 청계천을 모인 물은 쭉쭉 흐르죠. 그게 오간수문터로 가는 거예요. 오간수문터. 동대문 쪽에 오간수문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산 쪽에서 흐르는 별도의 지류가 흘러서 이간수문으로, 오간수문 밑에 이간수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오간수문은 이번에 보수 기술자 25년도에 시험에 났죠. 그래서 이거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은 이거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세종이라고 써놓으세요. 세종.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교재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사대문, 사소문, 이런 것들이 있죠.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예, 설명 다 한 것 같고, 홍인지문 이거 옹성해 보이네요. 왜 4글자인지 갈지자 썼다. 용을 상징하는 갈지자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했죠. 지세가 너무 약해서. 다음 이제 한양도성의 기저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저부는 어디야? 기초 여기를 기저부라고 그래요. 기초 여기를 기저부로 합니다. 지대석이 있고 이 채성 부분이 있고 여정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 채성 부분에 그 돌들의 모양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이제 기초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산능선이나 군웅지, 여기 뭐예요? 산지죠, 대부분. 이 산지 같은 경우에는 바위잖아. 우리나라는 1m만 파면은 바위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 거야. 그 나무 뿌리가 깊게 안 박혀 있어요. 비가 오면 장마 가지고 막 토사가 흘러내고 산사태가 나는 이유가 바위가 많아서 그래요. 울산 바위 같은 데다가 흙이 그냥 1, 2m 덮여 있는 거라니까, 우리 바위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산능선이나 이 군웅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반 위에 면석들이 올라가게 돼요. 안반 위에. 안반 기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반.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연자락인데, 안반을 그랭이 떠갖고 위에다가 채성을 형성하는 돌을 쌓기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안반은 그대로 두고 기단석, 그쵸? 기단석을 그랭이를 떴습니다. 기단석을, 돌을, 그쵸? 기단석을 그랭이 떠갖고 올렸죠. 안반을 그랭이 뜨는 경우도 있고, 그때 장인의 테크닉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쉬운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습지나 저지될 때는 뭐가 문제야? 이건 뻘이 문제야. 뻘이 돌이 없잖아. 그쵸? 대부분 뭐겠어요? 평지에서 이런 경우 생기는 거죠. 그것도 강변, 그쵸? 습한 곳, 그리고 분지라 물이 모이는 곳,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럼 주로 어디겠어? 청계천 쪽, 오간수문이나 동대문 쪽, 아까 이간수문, 그쪽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물이 많으니까 뻘이었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 잡석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잡석으로. 그리고 또 동대문도 보면 말뚝, 나무 말뚝을 박았던 거야. 그러니까 뻘 속에 박히면 안 썩어요. 나무 말뚝을 박아갖고 진해력을 확보시킨 이후에 위에다가 이제 지대석을 놓고 면석을 채성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지대석에 이거 잡석 지정을 깔고 그 위에 올리고. 그러니까 산지나 경사지, 구릉지 같은 경우에 그냥 안반 위에 지대석 놓고 채성을 형성하는 면석을 쫙 올리면 돼. 근데 평지, 특히 저쪽 동대문 쪽 오간수문지 아니면 이간수문지, 그쪽은 뻘들이 많아서 여기가 보면 이게 안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게 나무 말뚝을 박던가 아니면은 그쵸, 잡석을 요게 잔뜩 깔아갖고 그 위에 지대석을, 그러니까 진해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100번 간자 잡석지죠. 네. 이거 시험에 25년도에 시험에 났던 거고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다음에 저밖에 없습니다.